폰트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시간관계가 없다 보니까 기본 폰트에서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모양 변환만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요걸 써야 되는데 리그 레이어 하나, 오브 하나, 레전드 하나 해서 따로 요 단어를 써주세요. 리그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기 레이어 하나 따로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오브 그리고 레전드 얘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레이어를 3개로 나눠서 이렇게 폰트를 썼어요. 그리고 캔버스는 3000으로 했는데 세로가 좀 남아서 캔버스는 좀 자를게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근데 폰트가 지금 스타일이 너무 다르죠? 그러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비슷한 걸로 일단 바꿔볼게요. 블랙 컬러로 해서 제일 비슷한 두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이걸로 할게요. X4M이라는 아마 이게 포토샵에 기본적으로 있는 폰트들일 거예요. X4M 이 폰트로 바꿨어요. 그나마 얘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브도 바꿔주시고, 오브는 좀 폰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X4M을 할게요. 얘도 컬러는 블랙으로 처리하기 쉽게 이렇게 하고, 레전드도 바꿀게요. X4M으로 바꾸시고 블랙 컬러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비슷하죠? 자, 여기서 일단 배치를 해야 돼요. 오브는 좀 작게 해서 레전드 옆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레전드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돼서 지금 보니까 L과 S가 혼자만 크거든요. 이렇게 배치를 일단 해볼게요.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하시고, 제가 리그에서 얘네 폰트를 저는 지금 100pt 정도로 낮출게요. 100pt.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사이즈 자체는 100으로 맞출게요. 일단 100. 자, 그래서 맞췄고, L과 S만 좀 커져야 돼요. L만 따로 잡아서 좀 키울까요? (140) 100에 140. 여기도 S는 140으로 이렇게. 얘네 두 개는 따로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까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사이즈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렇게 순서대로 두시면 직관적이니까 내가 보면서 작업하실 때 막 이렇게 헷갈리실 거 없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 그게 다 끝나셨다고 하시면 수정할 거부터 레전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폰트가 얘네가 지금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정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글자가.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바꾸겠습니다. 레스터라이즈 하셔서 저는 가운데 있는 이 EGENDS 얘네만 위로 좀 올려서 이렇게 가운데로 바꿀게요. 이렇게 이게 조금 더 저거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요런 배치가 돼야 오히려 더 맞겠죠.
이따가 카메라 그라데이션으로 따로 줄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가독성이 좀 좋은 블랙 컬러로 일단 해보세요. 이따가 저런 노란 이런 색깔 같은 거는 줄 거니까, 그리고 글자 폰트 모양 좀 더 수정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 두툼한 걸로 하세요. 지금 뭐 괜히 저 끝에 이렇게 뾰족한 거 비슷하게 맞춘다고 그 폰트 가서 얇은 거 보시지 마시고 그걸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꺼운 폰트로 그냥 하세요. 대부분의 이런 폰트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폰트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 게임을 만들든지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 자기들만의 글씨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얘를 흉내를 내야겠죠. 일단 이 폰트의 특징이 뭐냐면 끝단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다 처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이 폰트의 어떤 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지금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으니까 비슷하게만 아마 일단 짧은 시간 동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을 해서, 다행인 게 폰트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이쪽 E도 비슷하게 겹치고 G 이런 것도 겹치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애들만 일단 좀 하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L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삐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도 그림으로 바꾸시고 그 펜툴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도형 툴로 하셔도 되고, 저 삼각형 형태를 일단 만들어내 볼게요. 여기다가 겹쳐서 이렇게 해서 얘도 블랙으로 이렇게 채워주고 레스터라이즈를 하면 우리가 변환할 수가 있죠, 그림으로. 그러면 여기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잘라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쓸 수 있죠. 복제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그러면 얘를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U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런 L의 이쪽 이번에는 뒤집어서, 저기서 뒤집어서 밑에 쪽에도 필요하죠. 이렇게 밑에 쪽에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모양은 어쩔 수 없이 펜툴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흐르는 이 모양, 나름 이 L자가 많이 쓰이는 이 아이덴티티라서 얘는 합친 다음에 펜툴로 한번 수정해볼게요. 펜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게 필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도형을 만들면 얘를 영역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영역은 여기 불필요하죠. 이렇게 지워버릴 수도 있었고, 필요한 영역은 같이 합쳐서 만들어낼 수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본인이 가장 생각했을 때 비슷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해보세요. 방법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지우거나 빼거나 해서 비트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을 어느 정도 다듬으면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완벽히 똑같이 하기 힘드니까 저 피칭 있는 그것만 만드셔서 복제해가지고 인상만 만들어낼게요. 이 위치 배치랑.
폰트에다가 넣으려면 FX 들어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자, 우리가 아까 앞전에 레이디얼로 바꿔놨기 때문에 얘를 다시 라이너로 바꾸시고 선으로 넣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색깔 세팅 들어가셔서 제가 봤을 땐 최소 3개 이상의 컬러가 있어야 돼요.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톤이거든요, 얘가. 그러면 3개 정도로 만드시고 제일 윗단에 어두운 색은 밝은 금색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진한 구리색 같은 요색 바꾸시고 그 다음 다시 또 밑단에 가서 다시 밝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각도를 90도로 주셔도 되고 살짝 틀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 저는 한 95도로 해서 살짝 틀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컬러 한번 넣어보세요. 일단 그라데이션 넣어서 3톤으로 이렇게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느낌으로 3톤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제 어느 정도 요건 다 되시니까. 그 다음에 이 효과를 복제하는 거 우리 어떻게 했었죠? Alt를 누른 채 여기 레이어에서 이펙트라고 써져 있는 글씨를 잡고 넣으시면 이렇게 여기 그 밑에 있는 애들도 같이 넣을 수 있죠. 그럼 리그뿐만 아니라 오브랑 레전드에도 이렇게 이펙트를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졌죠. 자, 레전드에 있는 그라데이션은 살짝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밝은 층이 꽤 넓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그죠? 가능한 비슷하게 해봐야 되니까 얘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여기 글씨 쪽을 더블 클릭해서 세팅 메뉴를 다시 호출하시고 자 들어오셨으면 그라디언트 이 옵션 창을 저는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밝은 면적이 좀 더 넓어지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가능한 비슷하게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각도도 살짝 더 바꿔볼게요. 90.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비슷한 부분 있고 얘는 밝은 면적을 좀 더 넓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얘는 톤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밑에 쪽만 살짝 어둡고 위쪽이 많은 부분이 밝은 면적을 가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본인이 눈으로 판단하기에 좀 저런 게 나는 원작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세팅을 해보세요. 저는 폰트 대부분을 밝은색으로 주고 밑에 쪽에는 살짝 어둡게 준 다음에 어둡게 끝나면 재미없으니까 끝에 다시 좀 살짝 밝아지게 마무리를 짓을 4개로 했어요. 네네 해보세요. 혹시 딴데 선택되신 거 일단 버려볼게요. 이 주간 좀 할게요. 멀티플레이가 아니라 눈을 넣을게요. 네.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이 얘네들이 다른 데에 너무 많이 보이네요. 좀 이렇게 합쳐줬어야겠죠. 지금 혹시 이거 지금 다시 주세요. 자 주셨으면 글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준 이 그라데이션 외에 얘가 뭔가 이런 테두리가 또 있거든요. 일단 관찰 한번 해봅시다.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 이 테두리가 이런 음영값을 가지고 있는 테두리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폰트 자체도 이렇게 음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땐 최소 하나씩은 카피를 해두셔야 돼요. 얘 복제, 얘 복제, 얘 복제 이렇게 해서 밑에 깔려 있는 거죠.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보세요. 그라데이션까지 주시고 복제하셔서 동일한 애가 같은 자리에 겹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다가 좀 이따가 두께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를 아까 3개를 나눴는데 복제했으니까 이제 6개가 되겠죠. 레이어가 하나씩 복제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애는 위에 저 색깔 골드 컬러가 들어간 애를 담당할 거고, 밑에 깔린 애들은 그 밑에 두께를 가진 애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깔린 애들한테만 스트로크 옵션 줄게요. FX에서 스트로크 자 주시고, 색깔 요런 고동색 같은 거 있죠. 요거 블랙이 아니라 여기 있는 글자에 들어간 요런 고동색 같은 색깔로 주시고, 두께를 올려볼게요.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해서 올리면 저는 한 요 정도 줘야 될까요?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펙트 요거 글자에서 복제하면 여기 넣었던 옵션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옵션 조금씩 다르게 해줬잖아요. 우리 아까 그라데이션을. 그러면 스트로크만 옮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스트로크 글자를 Alt키 누른 채 잡아서 얘를 밑에 깔린 애들한테 이렇게 넣어주세요. 위에가 아니라 밑에 이렇게. 그러면 밑에 쪽에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스트로크가. 위에는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는데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스트로크를 각각 밑에 있는 레이어에다가 동일하게 주시고, 이펙트를 복제하실 때는 이펙트 글자를 복제하면 거기 들어간 이펙트가 다 똑같이 다시 대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스트로크라는 글자만 적어낼 거는 단독으로 걔만 가져서 옮기시면 저렇게 스트로크가 들어가는 형태로 바뀔 겁니다. 지금 밑에 쪽에만 했어요. 레이어. 자, 그리고 혹시 스트로크를 줬는데 뭔가 잔상처럼 지저분하게 남는다, 스트로크가 깔끔하게 안 되고, 그러면 글자 정리하실 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스트로크를 넣었을 때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정리하다가 아주 미세하게, 뭐 예를 들어 아주 미세하게 여기다가 멋있게 줄여갖고 해볼게요. 이렇게 2% 정도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거의 티 안 나거든요, 얘가. 근데 여기다 스트로크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내가 그러면 매직봉 여기 매직봉 있죠. 매직봉 이걸로 이 바깥쪽을 좀 충분히 여유롭게 하셔가지고 넘게 잡으세요. 이러면 잡히잖아요. 여기가 수치가 높으면 충분히 여유로우니까 이 상태에서 델리트로 한번 날려버리시면 얘가 우리 눈엔 안 보였던 그 미세한 반투명한 애들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스트로크를 주시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아주 미세한 그 비트맵들이 남아가지고 스트로크 옵션을 줄 때 그런 이상한 효과? 약간 잔상 같은 느낌? 그거를 이렇게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처리해서 지워버리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게 스트로크.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별거 없어 보이는데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첩돼 있어요. 그죠? 아까 그라데이션 준 애는 스트로크 없이 위에 쌓여 있고, 지금 바로 밑에 스트로크 된 애가 이렇게 중첩돼 있다 보니까 하나에다 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 따로 준 거예요. 지금 얘는 스트로크가 들어갔고 얘는 스트로크가 없어요. 뭔지 이해되시죠? 뒷판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네? 각 레이어 가서 다 지워버려야지. 거기 선택 반전해가지고 바탕화면 선택하는 거 맞아요? 이상하게 나와요? 스트로크 주면? 그러니까 그래 2만 그래? 해보세요. 스트로크 줘봐요.
Alt를 눌러야지. 그렇게 되면 거기만 눌러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매직봉으로 할 필요도 없죠. 저거 네모 선택줄로 그 부분을 잡아서 지워보세요. 이것도 정리하실 때 깔끔하게 정리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색이 글자가 반투명하게 처리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일단 그냥 계속 하시고 다음번에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잘해야죠. 깔끔하게. 저기가 그게 왜 그러냐면 눈에 볼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자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 추가해서 이색이랑 얘 보세요. 이색이랑 제가 옆에다가 요거 오퍼시티를 낮출게요. 자 58% 이거랑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엔 이색을 또 칠했어요. 같은 색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옵션 얘는 불투명한 애가 그냥 100%로 이색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진한 색에서 오퍼시티를 낮춰버린 거예요. 결과물은 같아 보이죠? 왜냐? 얘는 원래 근데 이게 아니죠. 오퍼시티가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여야 돼요. 원래. 그죠? 근데 얘를 줄여서 이 색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거를 얘는 진짜 말 그대로 100%니까 불투명하니까 이런 색종인 거고 얘는 반투명한 셀로파즈인데 이 색인 거예요. 이거는 성향이 아예 다른 거예요. 속성이. 근데 이런 애들을 두 개를 동시에 합쳐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반투명지를 계속 가지고 있고 얘는 또 불투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이렇게 돼요. 효과가.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물체를 100%인 상태로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퍼시티를 줄이거나 변동한 상태에서 다른 레이어랑 합쳐버리거나 중첩된 색을 그냥 계속 이용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체를. 그렇게 되면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계속. 뭔지 이해되세요? 요게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블랙으로 한 이유가 그나마 시각적으로 그런 효과가 덜 하잖아요. 완전 생블랙은. 그죠? 거기서 오퍼시티 줄이면 바로 회색으로 티나니까. 그래서 블랙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벡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도형 같은 걸 만들 때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되게 미세하게 여기 이 정도 차이 나게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형을 또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얘가 거의 티 안 나요. 나중에 보면 더 티 안 나게 해볼까요? 여기다 불투명한 애를 또 넣어볼게요. 아까처럼 불투명한 애로 여기 이렇게 조금 더 채워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티 안 나죠. 이렇게 보면 거의 티 안 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근데 이펙트 넣으면 이상해져요. 이제 스트로크 넣으면 여기 보세요.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합성하거나 할 때는 가까이서 보고 이런 데가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여기 이런 데는. 그리고 도형 같은 거 만들 때 일부러 여기를 딱 맞춰야지 해서 이렇게 따다 보면 사람이라서 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넘어가게 하세요.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혹은 레이어끼리 겹칠 때도 여기서 뭐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합쳐야지. 난 얘네 둘이 할 때 여기다 딱 붙여야지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어느 정도 실수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차라리 아싸리 이렇게 살짝 넘어가게 해서 그 다음에 합쳐버리세요. 그러면 문제가 웬만해서 안 생기거든요. 뭔지 이해되시죠? 거기가 조금씩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스트로크 넣으니까 그 공간 사이로 막 색들이 채워지면서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사실 지금 이렇게 한두 달 배워가지고 하는 정도의 그건 아니고 일단 이후에 이건 알고 계시다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하시면 요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요 위에 있는 거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지 이 스트로크가 들어가지 않은 얘부터 해볼게요. 얘가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입체 글씨였잖아요. 요거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 베벨을 줘야겠죠. 해볼게요. FX에서 베벨 자 주시고, 이게 보면 하이라이트 컬러와 섀도우 컬러 여기 있거든요. 제일 밝은 부분과 제일 어두운 쪽에 색감을 줄 건데, 지금 얘가 흰색이 아니라 약간 노릇끼리 하잖아요. 여기 하이라이트가. 그러면 여기 하이라이트 컬러를 노릇끼리한 색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섀도우 컬러도 검정색이 아니라 아주 진한 고동색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진한 고동색 계열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뎁스 값을 올리면 얘가 되게 단단해져요. 그 각을 주는 게. 그래서 그런 값들을 조정을 해서 아주 조금 들어가지만 아주 단단한 느낌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뎁스 값은 올리시고, 요거 뎁스 값 올리시고, 요 소프트 값은 많이 내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드럽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옵션을 주시면 요 밑에 글씨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보시면 미세하게 여기 엣지가 들어가졌죠. 요 안 쓴 얘랑 차이 보이시나요?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요거 해서 베벨 값으로 주셔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옵션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 베벨만 Alt 누른 채 복제하셔서, 이번엔 위쪽 것만, 밑에 거 넣을 필요 없죠. 밑에는 어차피 안 보일 거니까 위쪽 것만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두 개가 중첩되어 있지만 이펙트는 다르게 들어갔죠. 위쪽은 그라디언트와 베벨이 들어갔고요, 밑에 거는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가 들어갔죠.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애는. 그래서 차이를 주셔가지고 만들어. 여기에다가 이 밑에 여기다가 베벨 주면 지금 상태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얘 가려져 있어서. 그리고 베벨을 이중으로 줄 수 없어요. 대부분의 효과들은 이중으로 줄 수 없어요. 한 번 주면, 만약 여기다 베벨 또 주잖아요? 그럼 베벨 값을 수정하는 장막도 있어요. 무슨 문제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려면 지금 둘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자, 이렇게 주시고, 방금 물어본 거 한번 해볼게요. 요 뒤에 있는 애 여기다도 이제 베벨을 줘야 되는데 한번 줘볼게요. 일단 주실 필요 없이 제 거 한번 보시면, 자 위에 거 지금 눈은 껐어요. 자 여기 끄고 여기다 베벨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안에 글씨에만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스트로크에다 줘야 되는데 지금, 그죠? 왜 그러냐면 얘 개념이 뭐냐면 지금 이펙트가 스트로크도 이펙트인 거예요. 그죠? 이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는 이 리그라는 애초에 써져 있는 글씨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에 그냥 우리는 그라디언트랑 스트로크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스트로크까지 이미지로 인식하게 해줘야겠죠. 어떻게 하느냐, 레이어를 해서 합쳐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까지 이제 이미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베벨을 주면, 줘볼게요. 여기서 베벨 주면 이번엔 스트로크가 들어가요. 보이세요? 가까이서 볼게요. 여기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베벨 주면 여기에 들어가죠. 이제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밑에 있는 레이어는 일반 레이어랑 합치셔서 그림으로 변경 후에 베벨을 주시는 겁니다. 요거 밑에 요거 깔린 애는 스트로크는 일반 레이어로 이렇게 합쳐서, 왜냐? 그래야 스트로크까지를 이미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베벨을 주시면,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중으로 베벨이 들어간 이런 느낌이 되죠. 만약에 레이어를 안 따고 기본 이게 이미지 이렇게 두 장을 안 겹치고 얘만 놓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주고 베벨을 줘봤자 스트로크에 베벨을 별도로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스트로크 자체도 이펙트였기 때문에 이펙트는 이펙트가 이중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펙트를 주고 나서 일반 레이어를 합쳐가지고 그림으로 변경해야 걔가 이펙트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또 이펙트를 주고 싶다, 베벨을 또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미지를 또 레이어를 합쳐서 이미지로 변경을 한 번 더 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같은 이펙트는 계속 이펙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중복해서 넣을 수가 없어요. 포토샵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로 변한 후에 또 주고 변한 후에 또 주고 그런 식으로 주셔야 돼. 같은 이펙트 계속 주시면 뭔지 이해하시겠죠? 좀 어렵나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 쪽에도 이펙트 요거 베벨 넣고 이펙트에도 여기 스트로크에도 베벨을 넣는 것까지 일단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저 어떤 무슨 방패 같은 모양 저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얘는 어려우신 분은 요 원본 이미지 가져오셔서 펜툴 대놓고 따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복제하셔서 내거 그림에다가 컨트롤 V에서 사이즈 일단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 맞추신 다음에 반투명하게 보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한 요정도 나는 배치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 이렇게 되시고 됐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레이어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펜툴이죠. 얘로 쉐입으로 하셔서 얘를 따면 됩니다. 이때 굳이 다 딸 필요 없이 반절 기준으로 한쪽만 따면 돼요. 만드신 다음에 뒤집으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가고 그리고 기준은 어디로 따냐면 여기로 따세요. 여기 아니다 그냥 따세요.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따고 Alt 눌러서 끊어주고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만큼 돌아오고 이렇게 따주고 자 이렇게 해서 반절 땄어요. 그 다음에 필 컬러를 저것과 비슷한 색깔로 스포이드로 따면 되겠죠. 이때 이 어두운 색 따지지 마시고 여기 제일 밝은 쪽 있죠. 이때 백판에서 석판에서 이쪽 밝은 쪽 색깔을 따서 이렇게 밝은 청록색, 청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원본에 있던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얘를 순서상 글자보다 밑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렇게까지 일단 만들어 보세요. 반절만 하시면 돼요. 레스터라이즈 하시고 그림으로 변경, 복제 컨트롤 J 복제하시고 뒤집기 컨트롤 T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플립 호리진탈 수평 뒤집기. 자 얘를 해주시면 이렇게 뒤집히죠. 얘를 이쪽으로 위치를 하면 제가 반절 따놨기 때문에 딱 맞겠죠. 이렇게. 그 다음 얘네 두 개를 합쳐버리면 이미지로 이렇게 되죠. 근데 이때 또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이 이상이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아무리 정확하게 땄다고 해도 가운데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아까 모르고 스트로크를 줬었나 보네요. 여기서 도형일 때 여기가 필만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스트로크를 제가 모르고 보라색으로 줘버렸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야 겠죠. 이 상태에서 레스터라이즈 해주시고 이 친구를 맨 밑으로 내려서 요거 자 얘를 다시 컨트롤 J 복제 뒤집기 컨트롤 T 플립 호리진탈 하고 이쪽에다 갖다 대보면 이거 이렇게 딱 맞죠. 이때 혹시 찢어진 곳이 없는지 보고 깔끔한 것 같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네 둘이 합쳐버리면 되죠. 그러면 일단 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진행해보세요. 너무 어두운 색으로 하지 마세요. 베이스는 왜 그러냐면 음영이랑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두운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신 분들은 그림을 바꾸신 다음에 슈앤 세츄레이션으로 밝게 올리시면 되거든요. 이미지에 애드저스트먼트에 슈앤 세츄레이션 들어보시면 라이트네스 값을 올리면 돼요. 그러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얘가 왜 안쪽으로 열리는 차이죠? 하는 도중에서도 패스로 하고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보면 이게 그렇게 쓰면 여기서 이렇게 썼잖아요. 패스로 여기서 바꿀 때 이걸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거 안 그러면 아까처럼 이상해지거든요.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얘를 쉐입으로 하거나 어쨌든 그렇죠? 그런 거좀 쓰세요. 자, 그리고 이 원작의 저 디자이너는 원래 저 뒷판은 지금 포토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드로잉한 거거든요. 그려낸 거예요, 얘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효과로 비슷하게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얘가 이너 섀도우를 통해서 외곽 부분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쉐입에다가 이펙트 이너 섀도우 해서 안쪽으로 어두워져야겠죠. 그러면 디스텐스는 0으로 주세요. 왜냐면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유즈 글로벌 라이트 이거 끄시고, 자, 색깔은 여기 제일 어두운 부분 색깔 찝으시고, 자, 사이즈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죠. 초크 값도 올리면 이렇게 진해지죠. 이렇게 테두리 부분으로 어두워지는 이런 느낌. 저는 한 이 정도 줄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밝은 색 그대로 남겨져 있고, 주변은 요 효과들로 인해서 어두워졌죠. 그래서 오퍼시티랑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면서 본인 그림에 어울리게 주변이 어두워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일단 클릭하시면 베이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여기서 그냥 델리트 누르면 안쪽이 지워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뒤집어서 지워야죠. 셀렉트 인버스에서 뒤집고 그 다음에 델리트. 그럼 이렇게 모양 형태로 소스가 들어가시죠. 여기까지. 소스 가져오셔서 퓨전 세츄레이션 옵션으로 가운데 값 끝까지 낮춰서 흑백으로 바꾸신 다음에 통에서 놓으시고 포시트를 맞춰서 선택 면역 외에 뒤집어가지고 지우고 선택 면역 안쪽만 남게 이렇게 해주세요. 백판을 선택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체 레이어상의 그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레이어상의 이미지 부분을 선택이 되죠. 그래서 셀렉트 뒤집는 거. 위쪽 옵션에 셀렉트 옵션에서 인버스가 뒤집다. 그래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클리핑 마스크 해도 돼요. 근데 할 수 있겠어? 내 생각에 뒤집어서 씌우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클리핑 마스크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걸로 하세요. 뒤집어서 지워야죠. 거기서 그냥 델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뒤집었잖아요. 아까 셀렉트해서 입었어. 네, 보시죠. 자, 되셨으면 지금도 너무 그냥 생 텍스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블렌드 모드를 바꿔서 비슷하게 바꿔야겠죠. 블렌드 모드 변경. 블렌드 모드 변경 어울리는 걸로 찾아보세요.
저는 이 정도.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도 텍스처를 좀 넣어볼게요. 디테일을 위해서 글자 일단 끄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요 균열이 테두리에까지 다 들어갔는데 요거랑 좀 다르게 넣을게요. 그래서 선택 툴로 이 매직봉으로 요 스트로크 부분 있죠. 우리가 아까 색깔 톤을 다르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예민하게 바꾸면 스트로크만 잡히거든요. 이렇게 잡혔죠? 그러면 요 소스에서 스트로크 부분만 델리트로 지워버려요. 그럼 스트로크 부분만 남아있죠. 이번엔 자, 그러면 스트로크 부분에는 어떤 또 다른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좀 조금 짜글짜글 하잖아요. 디테일한 애를 넣어볼게요. 걔는 아까 우리 예제 포토샵 수업 자료 예제 가보시면 그 게시물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또 좀 다른 느낌의 소스가 있어요. 얘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소스 있죠. 자, 얘를 또 동일하게 컨트롤 U에서 혹은 슈앤 세츄레이션 들어가서 흑백으로 변경하시면 얘를 가져오시고 얘는 이번에는 조기만 들어갈 거예요. 여기 부분만. 그럼 얘도 동일하게 배치 오퍼시티 줄이고 방금 잡았던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이 매직봉으로 스트로크 부분만 잡아서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워야 되니까 셀렉트 인버스 해서 델리트. 그러면 서로 다른 효과가 들어갔죠. 지금 여기는 가뭄 효과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는 방금 넣은 이런 녹슨 느낌의 이런 느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소스를 배치할 수 있죠. 얘도 동일하게 오퍼시티랑 이런 그 블렌드 옵션을 조절해서 본인이 넣고 싶은 느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래서 변경을 했어요. 저는. 자, 여기까지 세팅.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잠깐만요. 매직봉으로 기본 상태를 주시고 잡아볼게요. 여기인가요? 안쪽까지 다 잡히네요. 색깔이 비슷해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셀렉트해서 이거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익스펜드는 더 넓게, 컨트리뷰트는 작게거든요. 작게 해서 20만큼 들어갈게요. 그럼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옵션에서 얘인가요? 소스? 가져오신 소스 어딨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다시 할게요. 스트로크가 혹시 안 잡힌다라는 색깔 톤이 너무 비슷해서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요걸로 하셔도 되고요. 어딨어요? 요거 있죠? 요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매직봉으로 외곽을 잡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만큼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택 영역이 이렇게 우리가 선택 옵션 관한 건 다 여기 있어요. 셀렉트 메뉴에 여기서 인버스가 뒤집겼죠. 이번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정 모디파이 여기서 컨트랙트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익스펜드는 확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장이 맞겠네요. 왜냐면 얘가 이쪽이 주 셀렉트 타겟이니까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익스펜드로 예를 들어서 20만큼 간다 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20보다 조금 더 가야겠네요. 저는 셀렉트해서 모디파이 익스펜드 해서 40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돼요. 색조가 다르면 그냥 잡으시면 되고 아니면 요 수치값을 저는 11로 했는데 더 낮춰서 더 예민하게 해도 되겠죠. 얘를 그렇게 해서 얘까지 넣으시고 일단 시간이 지금 거의 없으니까 일단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네끼리는 이제 다 합쳐버려요. 이렇게 백판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금씩 깨져 있거든요. 얘네가 그러면 지우개로
좀 단단한 브러쉬로 고르셔서 여기 경계 이런 데를 조금씩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깨끗하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일부러 밝게 했는데 만약에 조금 더 어둡게 바꾸고 싶다 하시면 우리 휴 세츄레이션으로 그죠? 혹은 브라이트네스 컨트라스트로 이런 거 수치값 같은 걸 좀 이용해서 이렇게 어둡게 조금 더 바꿔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세요. 네. 그거를 찍어가지고 인버스를 해야 돼. 그쵸? 한번 소스 가져오셨어요? 어디 있어요? 얘 여기만 남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근데 안쪽을 선택하신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해야겠네요.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쪼그라들어야겠네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쪼그라들어야 되니까 컨택트 그다음에 30만큼 가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지울게요. 일단 얘가 아니라 얘죠? 얘를 지울게요. 그러면 이제 외곽이 남았죠? 한 번 더 줄게요. 이번에 더 쉽죠? 여기 잡아서 여기만 지우면 되죠. 네.